그러면 해외 취업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대학생 한 명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 이 친구가 저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외 취업의 과정을 이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저는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그림은 그려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해외 취업 특강을 하는 이유기도 네, 해요. 네, 네. 큰 그림도 보여주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자신감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스스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렇죠. 알아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는데, 첫 번째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분야, 포지션 이런 거를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혹은 경력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경력을 살려가지고 해외 취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딱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을 많이 쌓고 네. 좋아하는 걸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뭐 여행이든 아니면 어학연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이든 여러 가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아르바이트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좁혀 나오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럼 호주를 갈 거냐, 캐나다를 갈 거냐, 미국을 갈 거냐, 이게 또 비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들도 또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은데 그 나라에서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또 거기는 문화교류 비자, 뭐 J1 비자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국내 취업하고 이제 취업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네요. 네. 일단 그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직업에 또 어떤 분야 일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되고, 네. 그 명확한 게 없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뭘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찾는 작업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면 어떤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타겟이,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률이 확 높아지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 아니면 이 회사가 왜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1대1 코칭 해드리고 이런 분들은 그 수업부터 먼저 해요. 예. 코칭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교과서에 있는 거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코칭이라는 건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이력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스스로 회사에 맞춰서 고칠 수 있고, 스스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코칭을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예, 뭔가 이렇게 이거는 이겁니다 이게 아니고 자신의 케이스, 자신이 원하는 거에 맞추어서. 그렇죠. 예. 일단 해외 취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뭐 나라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도 정해야 되고, 회사도 정해야 되고, 네. 그게 정해지면 그 회사의 모집 요강을 파악을 해서, 그렇죠. 그 회사가 뭘 요구하고 그걸 네. 파악을 해서 내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준비를 하는 것은 제일 큰 게 이력서네요. 그렇죠. 이력서를 먼저 준비하기 전에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채용 공고, 채용 공고. 네, 모집 공고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지원 자격이 나는 여기를 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지원 자격이 이건데 나는 이 지원 자격에 미치지 안 될 수도 못한다. 있네요. 네. 예, 그러면 또 소용이 없죠. 엇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력서를 쓰기 전에 먼저 이제 그렇게 서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추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력서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렇구나. 순서가. 그렇죠. 그러면 해외 취업에서 이력서가 굉장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력서가 중요한가 봐요. 이력서를 넣을 때 그거를 많이 판단하나 봐요. 그렇죠. 이력서에 붙어야지 이제 면접 그렇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처음 해외 취업을 시도했을 때는 제가 스펙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네네. 예. 뭐 지금은 뭐 해외 취업의 여신, 해외 취업 4번을 이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제 소개를 하지만, 사실 제 스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코칭 해드리고 첨삭해드리는 분 보면은 경험이 없는 분부터 진짜 뭐 10년 이상 거기다 뭐 유학파 네. 뭐 박사분도 계시고요. 네. 그 폭이 되게 넓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스펙이 좋으신 분들, 경력도 좋고 다 좋으신데 이분들은 그 영어도 되고 심지어 영어까지 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 왜 그런 거예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시는 오,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아까 말했던 그 타겟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는데 하나의 이력서를 만들어 놓고 100군데 보내서 다 돌리는 거 똑같은 거를. 예, 그래가지고 힘은 힘대로 빠지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게 자신이 뭔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경력이 짧아서 아니면 내가 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뭐,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서 아니면 뭐 내가 외국에서 경험이 없어서 경력이 없어서 혹은 뭐 영어가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떨어진 분들 보면.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딱 그 목표를 정하고 타겟을 정하고 그 회사에 맞춰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력이 없으신 분들, 네. 경력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래요. 저는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제 알바 경력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어떤 대외 활동한 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 자신이 경험한 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거기서 분명히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자신이 그 경험을 살려서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준다거나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력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이렇게 그 첨삭이나 코칭하는 그 카테고리 중에 제일 쉬운 분야가 사실 커스터머 서비스 분야예요. 네. 고객 관리 분야는. 왜냐면 그 분야는 알바 경력만 가지고도 멋지게 이력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주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을 상대하는 아르바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식당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그렇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가소평가하지 말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를 그 회사에 맞게 잘 보여주고. 외국 회사에서는 이력서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나요? 이력서에서 어떤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게 첫 단계가 그 퀄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런데 지원 자격 조건. 지원 자격. 예, 그거를 먼저 봐요. 예, 거기서 떨어지면 그래서 그들이 보기 쉽게 나는 이 자격이 돼, 이 자격이 돼, 이 자격이 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또 포인트예요. 합격 포인트. 읽는 사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했던 거,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쓰세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회사가 원하는 거,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거, 회사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그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그 지원 자격 조건. 근데 회사가 관심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저는 사실 한국 국문 이력서는 못 써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를 강조해야 될지 애매한 거예요. 네. 근데 외국 이력서는, 그러니까 영문 이력서는 아니면 커버레터는 쉬운 게 뭐냐면 채용 공고에 그런 힌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채용 공고 자체에 네. 질문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채용 공고를 한번 보고 딱 덮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들이 뭐를 원하지? 채용 공고를 연구해야 돼. 네. 채용 공고 한 줄 독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원하는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게 10가지인데 그들이 원하는 게 거기에 5개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5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10개 해봤고 10개 할 줄 아니까 10개를 써요. 그게 아니고 A라는 회사에서는 내가 뭐 10개 중에 뭐 1번부터 5번 내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 그 경험이 5개다. 그러면 A 회사 원하는 거 이거다. 그럼 이것만 보여주는 거고 B 회사에서는 이쪽을 원한다. 그럼 이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렇죠. 너무 꿀팁을 오늘 너무 많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도 잘 몰라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력서, 그러니까 결국 왜 해외 영문 이력서의 그 포인트는 채용 공개에 잘 나와 있고 채용 네. 공고를 잘 연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자기가 뭐 이렇게 한 걸 쭉 열거하는 게 아니고 네. 회사에 맞춰가지고 회사가 요구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들이 알아보고 쉬운 용어로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예, 포인트고 읽기도 쉽게 읽기도 해주고. 쉽게. 근데 이제 국문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모집 요강 모집 요강. 되게 짧은 것들도 많고요.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네. 예, 어디다 맞출지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로 된 그 채용 공고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채용 공고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영문 이력서를 통과했어요. 그럼 통과한 다음에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외 회사들은 면접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압박 면접도 있고 뭐 창의적인 면접 다양한 방식으로 면접을 보는데 해외 그 취업할 때 면접들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네, 맞아요. 해외에서도 그런 식의 면접 방식이 있는데 크게 이제 가상 면접이라는 게 되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situational interview라고 하고 그다음에 behavior interview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떠한 이제 과거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네.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는지 네. 그거를 들음으로써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이 되게 좀 많은 편이에요. 아, 그럼 면접 준비도 이걸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첫 그 면접도 전화 인터뷰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상사분과 어떤 마찰이나 그 의견이 잘 안 맞은 부분이 있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그런 예상 문제들을 좀 뽑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상 문제도 아주 쉽게 뽑을 수 있어요. 예상 문제도 거의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친절하게 구글에 인터뷰 했을 때 뭐 situational interview, behavior 네. interview 이렇게 그 키워드를 넣으면 네. 자료가 엄청 많아요. 네. 지금 들으셨죠? situational interview, behavior 네. interview. 네, 우리 채팅창에 우리 김영화님 들어오셨고요. 요즘 본방사수 하려고 집중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현님도 네, 저 뒤에 앞에 놓쳐서 너무 아쉬워요. 네, 오늘은 지금 해외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 해외 취업의 여신 레이첼 백 대표님 모시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레이첼 백 대표님은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이라는 책을 쓰시고 지금 해외 취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과 코칭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1년에 여러 번씩 여름, 겨울 이렇게 와서 실제로 이제 저희 DID 강연장에서도 이렇게 해외 취업 특강도 하고 또 동기부여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해야 된다. 뭘 좋아하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게 있어야 거기에 맞는 회사, 직업 이런 걸 회사 직군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게 찾아지면 이제 좁혀서 이제 그 타겟을 정하면 그 회사의 모집 요강을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력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모집 요강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모범생이세요. 너무 막 100% 지금 이해를 하시고 그걸 요약을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력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력서가 통과가 되면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볼 때는 situational interview, behavior interview 이런 걸 통해서 그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그 경험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대답하는 걸 보고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behavior interview가 그렇고 situational interview는 이제 가상의 상황을 주고 이 상황이 놓여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대답하게 하는. 네. 그럼 오늘 또